어르신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특히 1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지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경력이 많으면 유리하고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면 순번이 앞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점수표 기준으로 보면 이 생각은 상당 부분 오해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순번이 밀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1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고 다음 신청을 준비하실 때도 기준이 정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최근 참여 이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노인 일자리를 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같은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수표를 보면 최근 1년 또는 2년 이내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최초 참여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점수표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같은 일자리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어르신들께 일할 기회를 돌아가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인 일자리를 했던 분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참여자 가산점을 받은 신청자보다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한 문제가 아니라 점수표에 명시된 설계 방식입니다. 물론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 유관 자격증이나 직업적 경험이 있는 분께 가산점을 주는 항목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가 점수일 뿐이고 기본 구조는 경력자 중심 선발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작동하는 기준은 가구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왜 저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졌지라고 생각할 때 성실함이나 태도에서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점수표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 상황은 분명히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같은 요소들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가구 상황이 소득 인정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이든 사회 서비스형이든 공동체형이든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의 비중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해 보여도 가구 구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결과만 보면 왜 나는 안 됐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기준을 놓고 보면 이건 개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 구조의 차이입니다. 실제 점수 산정에서는 신청자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 구성과 배우자의 소득, 연금 수급 여부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동일 연령, 동일 유형에 지원했더라도 단독 가구 신청자가 부부 가구 신청자보다 점수상 앞서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기준이 소득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점수표 기준으로 보면 이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구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구간인지 소득이 낮은 구간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구간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점수표에서 정한 구간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노인 일자리 결과를 접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로 먼저 안내를 받고 어떤 분은 문자나 공지문을 통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또 기관에 따라 결과 안내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안내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비교하게 되면 결과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보면 노인 일자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경력 많은 사람을 뽑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근 참여 이력, 가구 상황, 소득 구간이 먼저 작동하고 그 이후에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에 한해 관련 경험이나 자격이 가산점으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라고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설계된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신청자 중에는 점수표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점수표에 숫자로 적히지 않는 요소들이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점수 구간 안에 여러 명이 몰릴 경우 기관에서는 지역 안배나 사업 유형별 인원 구성, 활동 시간 조정 가능 여부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인 일자리 결과는 운도 아니고 임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평가해서 떨어뜨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점수표가 작동하는 순서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면 다음 신청에서는 결과를 훨씬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좌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나에게 잘 맞는 일자리 유형 찾기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